클로징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예. 9월 17일 방송 시작을 해볼까요? 예. 등산 좋아해요? 등산 좋아해요. 가다가 힘들면 이제 약수터가 나와요. 약수터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네. 밤도 까먹고 홍시도 까먹고 물도 한잔하고 얘기도 좀 하고. 그렇죠.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아, 약수터 수요일. 그럼 아직 정상이 안 갔네요? 정상이요? 아니면 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약수터는 아니면? 주로 초입에 있습니다. 초입. 네, 초입. 예. 3,411 마이너스 1.11. 네, 외국인이 한 1,600억, 1,700억 정도 팔았고요. 네. 기관이 2,500억 정도 던졌습니다. 코스닥이 0.8% 정도 마이너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에 한번 페이크를 주긴 줬는데 네. 점심 먹고 와가지고 약간 다시 한번 페이크를 줬다가 다시 줬다 뺏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38포인트가 빠져서 3,400선은 좀 지켜냈다는 거. 예.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재기 본부장님, 김장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민트한테 하는 말일까요? 왜요? 엑시트 민트. 또 신났네, 또 신났어. 이렇게. 아이디가 엑시트 민트야. 진짜요? 탈 민트. 널 벗어나겠어. 네, 네. 탈 민트.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질문 대신에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장에 대한 코멘트. 재규현님부터. 네. 일단 우리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락하는 게 싫으니까 좀 짜증나는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많이 드렸냐면 요 상법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세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지주사가 차익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이번 주에 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밀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오늘 좀 나온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도 많이 밀림이 나왔지만 제약바이오가 좀 특징적으로 많이 밀린 것 같아서 잠깐 코멘트를 드렸고 다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저는 저점을 잡아가면서 반등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수급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냥 선물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 매도도 꽤나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관망세가 하루 이틀 정도는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금리 인하하겠죠. 근데 어떤 코멘트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올릴 만한 내용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던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전 이렇게 우리 시장이 보여집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빠지는 거 특히 알테오젠이 초반에는 사상 최고가 경신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본장 열리고 나서 바로 빠지고 오늘 4% 마이너스거든요. 이런 제약바이오의 개별적인 좀 움직임도 이따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럼요. 뭐 여쭤보시면 답 드려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오늘 장에 대한 코멘트.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 많이 빠졌죠. 트럼프 할아버지가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관세를 50% 100% 물린다며 반도체를. 그거 원래 하던 얘기잖아요. 아니죠. 왜요? 네.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안 되니까 너네가 제일 아픈 거 내가 한번 건드려 볼래? 한번 대답해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제가 누누이 하던 얘기. 네, 레지팀에 그냥 합류를 해버려야 됐다. 레지팀. 러시아, 중국, 북한. 예.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인도도 이번에 인도도 그 저기 합동 훈련하는 거에 네네. 인도도 파병했어요. 진짜? 네, 인도도 파병해가지고 거기서 훈련도 하는데 우리도 거기 붙어버리죠 뭐. 네, 그건 알아서 하시고. 예. 하여튼 뭐 그래서 저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이 뭐 어제 나올 게 오늘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뭐 다른 주식 이럴 수도 있는데 반도체만 보면은 그겁니다.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겁을 확 주니까 쪼는 거지. 예, 그 쪼는 게 가장 큽니다. 어저께 올라간 걸 상당한 부분 토해냈던 거고요. 일부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설레발치는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삼성전자 11만 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그 내용을 쭉 봤거든요. 오늘 그러면서 곱씹어 봤는데 그 리포트대로 시나리오도 가면 말이죠.
제 생각에는 하이닉스는 60만 원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60만 원이요? 그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하이닉스는 60만 원 갑니다. 아, 결국 안 간다 이 말씀을 돌려 하시는 거예요? 그 리포트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못한 게 아니고 너무 로즈하게 아웃룩을 잡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파운드리도 지금 2조 흑자라는 게 내년도 6월 달쯤 되면 적자가 흑자로 바뀐다는 거 포함해서 해놓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0만 원 안 간다는 게 아니고 그 논리 자체에서 조금 이렇게 둘 다. 제목을 뭐라 적은지 아세요? 제목을 아주 멋있게 적었어요. 이렇게 되면 뭐 세상 뭐 만사 뭐 아무 걱정 없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네. 제목이 반도체 삼성인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 all buy. all buy? 네, all buy. 모든 건 다 사. 그러니까 선별 논리가 필요 없다. 와, 논리도 따지지 말아라. 선별 논리가 필요 없대. 어디 거예요? SK증권 거. SK. 한번 보여드릴까? 페이지 12페이지. 너무 재밌다. 멋있는데요, 그래도? 그럼 원래 애널리스 멋있게 하는 거야. 그리고 죽어버리면 되지. 원래 버블이 무지성에서 표현하는 페이지 2 거니까. 빨간 거 봐. 슈퍼 사이클의 점증을 전망한다. 여기서 약했어. 슈퍼 사이클인데 뭐 점증이야. 그냥 그냥 오는 거지 점증 이런 거 너무 없어요. 웃겨. 그 다음에 어쩌고 했는데 공급자 우위세 어쩌고 했고 여기 지배해왔던 시장을 제 극단적인 선별 논리의 희석을 전망한다. 그래서 11만 원 했는데 내년도 이익이 55조인데 분기 이익 어제 말씀 기억나요? 15조 정도 다가오면은 9만 원 될 수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가 3, 4분기부터 15조. 그러니까 3, 4분기 정도 가까워지면은 이분 말에 가면은 9만 원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11만 원을 불렀더라고. 그래서 요거의 ROE나 북밸류 했을 때 ROE가 한 10%인데 북밸류 1.6 빼면은 일단 요 자체만 가지고도 조금 비싸. 이렇게까지 ROE 10% 가지고 55% 1.6배 가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데 PBR 1.6에 ROE 10.9% 자체도 좀 비싸다. 그러니까 이게 한 60조 나오면 이게 더 올라가겠지. 1.6배 비싸고 저는 보는 거고 설사 사이클이 AI가 좋아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 하이닉스 했을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48만 원입니다, 이 친구. 48만 원인데 하이닉스 내년도 영업이익이 56조거든요. 삼성보다 내년도도 많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는 48만 원인데 ROE가 하이닉스가 얼마 나오냐면은 삼성전자 10.9% 3배거든. 36%. 36%면 ROE가 3배인데 PBR 얼마 줬을까? 고작 2.3배밖에 안 줬거든. 2.3배면 너무 낮아. 왜냐면 그 저기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회사들이 보통 할 때 잘 나갈 때 3배 이상 갔거든요. 하이닉스가 3년 연속 ROE가 30% 넘어가면은 이건 리레이팅이에요. 그래서 2.몇% 남아 있지 않고 한 3배 정도 되면 60만 원 가요. 그러니까 논리가 좀 약간 이거 자체가 조금 스트레치 됐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그거 대비했을 때 좀 디스카운트 됐고 어쨌든 제목이 all buy 이거 그다음에 슈퍼 사이클 점점 이 말에 확 와닿으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야 안 그래도 조금 이 시로 나올 수 있는데 트럼프 할아버지와 함께 프로핏 테이킹이 많이 나오겠냐는 생각이 아침에 딱 들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근데 약간 내용은 그렇네요. 시장을 지배해왔던 극단적인 선별 논리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그동안 삼전한테 얘기했었던 많은 외국계 나쁜 증권사들, 그러니까 약간 장난치듯이 그렇게 삼전을 뭐 이래저래 막 했던 그런 증권사들에 대한 일갈이기도 한 것 같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뭐 삼전도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언론 플레이하면서 HBM 퀄테스트 통과 가지고 장난쳤으니까 맞아.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혼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긴 할 것 같네요. 네, 뭐 제목 그건 자체는. 그렇지. 리포트가 쓰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3시 1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대형주가 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현대건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뭐 두산, LD풀. 내가 어제 얘기했죠. LD풀이 네. 급등하면 끝물이다. 그러네. 예, 예. 오늘 LD풀이 4% 어제 상승한 거의 절반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 방산이 전반적으로 다 뭐 좀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로템하고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뭐 이런 애들 떨어졌고 반대로 에어로스페이스는 좋았나? 네. 한국 항공우주가 날라갔지. 네. 그게 15% 올라갔으니까.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1% 빠졌고 유일하게 카이만 네. 14% 정도 예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뭐 4%, 1% 맞아요. 뭐 이렇게 반도체. 빠지니까 뭐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견뎌낼 힘이 없지. 네. 예, 그래서 지수는 전반적으로 요거 중심으로 좀 빠졌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하고 계셔가지고요. 땡땡땡 먼저 할까요? 네. 네. 드가님이 발사
해주셨고요. 권종근님이 배당 받아서 그나마 위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짜니님께서 다시 3,500 갈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은미채님께서 그래도 반도체 땡땡 고고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맞아요. 망고님도 반도체 안 팔어 하시고 추륜형님도 안 팔아. 라고 하시네요. 믿음이 맞아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맞습니다. 네. 이게 뭐고 모르겠다님 오셨고요. 그리고 내일은 단타황님, 최향기님, 삐님, 무지개님 들어오셨고요. 비롱님, 민돌아빠님, 탈감님, 닥터케이님께서 민트가 흰 옷이 잘 받는다고. 그래요? 제 감사합니다. 얘기는 왜 안 해요? 저도 흰 옷인데. 네. 예, 알겠습니다. 홀씨님 들어오셨고요. 뉴히어로님, 예, 아퀴나스님 오셨고. 네. 타타야님도 오셨습니다. 아 역시 김프로님도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프로님 들어오셔서 네. 외국인 하이닉스 팔고 있다고. 3,600억. 이렇게 또 시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프로님, 고맙습니다. 네. 예, 너무 보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다 보네 예. 진짜. 예. 정부에서도 청와대. 위에서도 보고 다 청와대에서 다 보고 김프로님 보시고 네. 예, 그러면 보고 다 있습니다. 보는 거죠.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비일롱님께서 네. 김장렬 퇴출 이러는데 아니 24시간 전까지 칭찬하다가 오늘 어제 거의 칭송이었잖아. 갓장렬 갑장렬. 김장렬이 예수다였어. 근데 오늘 하이닉스 3% 빠졌다고 퇴출 이게 뭡니까 이게? 한번 기름 부을까? 오늘 다 파세요, 하이닉스. 오늘 다 팔아요? 삼성 다 팔고 진짜로요? 지분을 다 파세요. 다 팔고 다 팔고 쉬어요. 진짜? 내일 금리 내려가는 거 보고 확인하세요. 아 오늘 장 끝났는데. 아주 돈 10억 있어, 20억 있어. 그런 분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들어와요. 10억 다 팔어. 소편하게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 네, 알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 그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예,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예, 반도체 아저씨. 웃으면서 그냥 퇴출시켜 버리는데요. 아유, 너 다 그냥 팔어. 퇴출해. 왜 내 얘기 듣지 구독자랑 마. 왜 싸우는 내 거야? 친구는 오늘 아침에 전화 왔길래 제가 ETF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다 팔라 그랬어요. 트럼프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이런 리포트 나온 거 찝찝하다. 일단 내일 올라갔으면 내일 올라가면 그때 보고 다시 사. 근데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 다 팔아. 아마 그 친구가 내 말 다 그 용식이 형님. 영식. 영식이 형님. 한 1년 동안 얘기 안 해가지고. 영식이 형님. 걔도 늦게 타가지고 주식은 네. 알겠습니다. 조금밖에 못 봤어요. 슈퍼챗도 보내주셨네요. 미그나잇님께서 2,000원 보내주시면서 오늘 오직 한 단어면 충분하다. 한국항공우주. 예. 요건 세 단어인데? 한국항공우주인데? 붙여 읽어야지. 예. 한국항공우주. 알겠습니다. 네. 어어님께서 2,000원. 이것이 국장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아니, 국장 요 정도면 양호하죠. 할만하지. 요 정도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34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요. 네. 일단은 두 분한테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수를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1.05%, 네. 3,413. 여러분, 그래도 3,400 위에요. 그니까요. 3,400 위. 뭐 이거를 뭐 그래도 시장은 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3일 연속 3,400 위에서 놀고 있어요. 좋잖아요. 코스닥은 0.74% 마이너스 845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대형주가 주로 많이 떨어졌고, 그래도 요거 좀 이따 궁금하긴 하네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아까 외국인이 대량으로 한 2천억 팔다가 막판에 확 올렸어요, 현물을. 그래서 외국인은 마이너스 300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대신에 이 물량을 기관이 더 담아가지고 기관 다 매도 물량을 기관이 더 담아서 마이너스 3천억, 금투가 마이너스 1,800억 이렇게 던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1,600억을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던졌고, 기관이 1,100억 정도 던졌고, 그리고 선물에서 네. 외국인이 무려 1조 300억을 던졌습니다. 많이 던졌는데. 네. 많이 던졌지. 요거를 수급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재규현님, 요 수급을 포함해서 요 시장 전반적으로 마감 시황을 읊어주신다면. 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 조정이 일단 수급은 안 좋습니다. 수급은 안 좋은데 그동안 들어왔었던 뭐 상승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가 뭐 그렇게 너무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계약 기준으로 10,000계약 정도가 나온 것 같거든요. 8,000계약 정도. 근데 사실 장중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거의 종가까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구독자분들도 매매를 하시고 이제 선물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올 때는 신규 매수는 뭐 종가나 그 다음날 뭐 정해보시는 게 좀 진행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좀 따져보니까 9월달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약 6조 정도를 매수를 해줬더라고요. 근데 이 6조 중에서 약 4조 정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호황 기대감도 있고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그 환율에 대한 변화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만한 그런 여건이 좀 형성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새벽에 나오는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일 새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는데 점도표가 나오는데 뭐 2026년도에 금리 인하를 4번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하를 2번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FOMC 회의 이후에는 사실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만한 원동력이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관망세가 좀 짙게 나오면서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이것도 잠깐 그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매수 많이 한다라고 하죠. 매수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 지분율이 10년 평균이 전체 시장에서 약 33%가 좀 넘는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2%대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더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엊그제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 삼성전자가 왜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아직까지 채워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할 만한 여력이 많다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 시장이 뭐 상법 세제 개편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주사가 좀 올랐고 그리고 뭐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바이오가 오르다가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 보니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제 방송을 가끔씩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좀 크게 밀리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조심하자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분석과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락이 한번 시작이 되면 그 낙폭 자체가 생각보다 깊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밀리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오늘은 시장이 밀렸지만 전 여기서 더 밀리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오늘은 안 좋았지만 아까 전에 뭐 채팅창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뭐요? 많이 오르다가 한번 밀린 거 가지고 왜 그러냐. 당연히 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고객 예탁금도 괜찮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도 그 경기 모멘텀 지표 한번 말씀드렸죠. 경기 모멘텀 지표로도 우리 시장이 꺾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아니라 미국이 꺾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2주일 동안처럼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 여기서 눌림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 시장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목소리 참 좋아. 누구요? 목소리. 제기어요? 네. 좋죠? 제기어만큼 좋은 것 같아. 제기어. 자동차만큼. 제기어 자동차. 네. 근데 밀려도 뭐 별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별로. 왜요? 다 밀린 거 얘기해놓고.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아니 밀려도 지금 사고 싶은 것들은 고점에서 별로 안 밀렸어 사실. 사실은 떨어져 봤자.
어떤 거?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말하는 거예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 싶다 치면 하이닉스, 로템, 또 뭐 있어? 뭐가 있을까? 미래에셋, 뭐 증권? 또 그리고 지주사, 뭐 요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은 또 오늘 올랐을 걸요? 오. 그쵸? 아니 1% 빠졌네. 이거 봐, 이거 지금 최고가 근처에 있잖아. 원래 주도주들 3%, 63, 18. 어휴, 참, 3% 빠졌네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면 진짜 지금 살 거 이러면은 현대차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지금 또 못 사잖아. 그러니까 이게 살 거 많어. 살 거 많아요? 그럼. 아, 예를 들어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사실은 어제 그저께 반도체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해서 내가 설명을 드릴 자료가 준비해 놓고도 말씀 못 드린 게 몇 개 있는데 네. 그런 거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있고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좋다 그러니까 이 9% 가잖아요. 흑자 전환한다고. 관계 이거 테슬라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실적 좋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성장 펀드 이런 거 하면은 펀드 관련되는 벤처 캐피탈 이런 것도 조금 어저께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가다 놓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주도주가 빠지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 빠진다는 거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기 때문에 덜 빠진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되게 좋은 포인트네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 중에서 오늘 빠진 것 중에 삼성전기가 0.47% 빠졌거든요. 그건 더 못 사지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이 있으니까 안 빠질까 보니까 이 장에서는 안 빠지는 방어를 거거든요. 하는 예, 근데 그런데 삼성전기가 또 하이닉스만큼 최근에 이렇게 막 치솟는 거 아니고 꾸준히 오른 거거든. 길게 보면은 다 살만한 그 타이밍이 있었던 거니까 오늘 뭐 전체적으로 1% 빠진 거는 어제 올라갔으니까 오늘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내일 FOMC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제 기원이 말대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오늘 답하려는 얘기는 그 트럼프 대 빨라는 게 아니고 한번 밀리면은 하루 이틀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불안하면은 그 팔아버리고 내일 보고 다시 사. 왜 팔고 다시 사는 걸 왜 못해요? 오늘 팔고 내일 사는 게 그러면 누가 할머니가 와서 할아버지가 와서 때려 죽여요? 아니 수수료. 젠장. 복리. 젠장이라뇨. 자기가 결정 못해서 그거 기회비용 날리는 거 생각해야지 무슨 수수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ETF는 수수료도 없잖아. 그러니까 찰나면은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결정 못하는 거 가지고 매일매일 그걸 맞추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짱구지. 짱. 어저께 하이닉스를 초반에 시작할 때 낮을 때 잡았으면은 오늘 어저께 산 거 다 토해내도 어저께보다 안 빠졌어. 삼성전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나랑 악유하려면 와서 한번 하자고. 그러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근데 그렇게 하면 돈 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시고 네. 다른 얘기 해줄 때 다른 얘기도 안 질지. 화장품 뭐 들어요. 현대백화점 뭐 얘기해줘도 그럼 여기 괜히 있어. 짜증 나는 거지. 아니 해주시면 들어요. 해주셔야 되지. 오늘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한다 그래. 다 얘기했어 벌써. 현대백화점도 얘기했고 미래에셋 벤처도 얘기했고 삼성전기도 얘기했고 뭐 LNF도 얘기했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오늘 얘기 출연료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해. 근데 내일은 빠질 수 있어. 왜냐면 오늘은 트럼프도 왔지만 내일은 저기 그 FOMC 때문에 아까 말했는데 금리 인하를 50bp를 해도 빠지고 25bp를 해도 이상한 얘기면 또 빠질 수도 있어. 미국이 안 빠지면 다르지만 미국이 애매하게 끝나면 오늘 우리가 빠졌다 해서 내일 안 빠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은 덜 빠질 수 있겠지. 그거를 하루하루 그걸 맞춰달라고 한다면은 근데 미쳤어? 여러분 그거 맞춰주고 여기서 있게? 내가 돈 갖고 내가 돈 갖고 벌지. 그럼 안 된대 못 한다며 불법이라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하지. 그래 자신 있고 하면은 있으면. 내 채널 열고 누구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오늘의 한마디 하지만 여러분들 응원하는 게 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보다 기분 나쁘게 하면 뭐 얘기 하고 싶지 않아. 누가 그래서 아까 삘롱님? 아니 난 몰라. 퇴출은 아저씨는 퇴출하시고. 결국 제가 그거는 여기 퇴출이었네. 채팅 금지 제가 시킬게요. 퇴출이었어. 채팅 금지 할 테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요거 장 코멘트 좀 해주세요. 결국은 오늘은 그렇고 내일도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오늘 살짝 불안하면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내 친구나 내는 오늘 같은 날 아침에 하면 오늘 팔고 어저께 아침에 사고 오늘 팔고 내일 다시 할 수 있다. 수수료 그까짓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어때 왜 내가 왜 팔았는지 그걸 기억하면 나중에 아무 얘기 안 해도 사고 팔고 하는 숫자가 결국은 줄어요. 근데 사고 팔고 하는 숫자가 많다는 게 걱정이 아니고 자기가 결정을 못 내리는 그 습관을 못 들이는 게 더 걱정인 거지. 그렇게 백날 해봤자 3년 지나도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 장에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장이잖아요. 뭐 5,000피까지 본다고 하면.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팔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리하다.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
대부분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지. 80%한테 그렇게 안 하지. 20%는 외국인들도 외국은 삼성전자에 50% 갖고 있죠. 삼성전자 외국인이 외국인도 하이닉스도 한 10% 최소한 10에서 20%는 트레이딩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해도 트레이딩 하고 싶은 마음에 10에서 20%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시장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연습 게임을 하는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 저절로 그게 줄어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결정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팔지 못하고 손절을 못하고 꾸까지 한 6개월 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그럼 거래도 못하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살거든요. 그것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라는 거고 한국은 미국보다는 사고 6개월 가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하는 것이 분명히 효과가 한 20%는 있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독려하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윤투님 말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3,200 됐습니다만 작년 11월 올해 1월 할 때 그때만에 박아놓고 6개월 있으라면 그 박아놓고 6개월 있을 수 있어요? 개소리 듣지.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한 20%를 유지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 말씀하세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가의 수익률이 잘 나오는 것도 맞죠. 사실 보유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A라는 종목,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일 상한가에 갔어요. 안 파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하면 제가 월요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익이 나는 것을 챙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다만 저도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주식 비중이 없다면 오히려 좀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번에 우리가 이 FOMC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정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부는 좀 줄였다. 그러니까 이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김정일 본부장님이 이제 네. 화가 나셨더니 여론이 이제 접니다. 화살이 저한테로 와서 네가 말을 옮겨서 예 그렇다고. 아니 그렇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나도 그거 봤어. 예 말을 안 옮겨도 원래 읽으시는데. 아니 그럼. 예 죄송합니다. 예 좋은 것만 읽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FOMC 내일 나오는 게 네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흔들림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세요? 빌미가 남아 있었죠. 이거 한번 볼까요? 페이지 5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걸 보기 좋게 한 건데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원래 3개월 전에 점도표 이번 점도표 나온다고요. 3개월 만에 점도표 할 때 이미 그때도 2회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8명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헷갈리시잖아요. 그때도 2회 인하로 8명이고 3회 인하한다는 게 2명, 10명이 있었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금리 인하를 많이 안 하는 것처럼 지금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1회 이하가 2명이고 동결한다는 게 7명이 좌측에 있는 바람에 네. 이게 안 보였던 건데 동결하는 거 못지 않게끔 2회나 3회가 있었다고. 그래서 내일 나오는 점도표가 더 와이드 스프레드 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스페큘레이션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한 번 합니다. 내일 25 하고 나서 자, 이 점도표를 앞으로 찍어줄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다 찾는데 이게 만약에 3회에 한 5, 6명이 안 나오고 대충 그러니까 동결은 없지. 했으니까. 근데 1회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3명. 2회가 9명. 3회가 뭐 4명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점도표가 이거 보세요. 올해 말에 점도표 값이 3.9였는데 이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내려오나요? 안 내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는데 요게 치우침이 이쪽으로 확 오른쪽으로 안 가면은 이 점도표 값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금리 인하의 횟수 내년 말에 3% 이하까지 간다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도표가 충분히 안 내려가면 그건 네거티브 발행할 수 있죠. 아 기대가 높을 수도 그렇죠. 있다. 근데 아까 재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또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기대치에 충족시키면 와 이거 진짜 얼마나 안 좋으면 이렇게 쉽게 들어줘? 이런 맞아. 또 아니. 컨센서스가 요거를 낮추는 정도로 맞추면은 나쁘게는 안 벌 겁니다. 50pp를 하면 나쁘지. 50pp 해버리면 급하다. 이렇게 하면 나쁠 수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쪽에 치우치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쪽에. 오늘 저녁이 넘어가서 새벽에 이제 또 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요즘에 네. 이게 금리 인하할 때 뭐 보험성 인하
그리고 뭐 침체성 인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다 이제 보험성 지금 화면에 나오죠. 제일 위에 있는 것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리세션 컷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좋다라는 것은 좀 부담이 되고 다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이용해 본다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 FOMC 이후에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살아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라오니까 다들 긍정적인 이야기 하거든요. 저도 아까 전에 삼성전자 목표가 11만 원 이야기 나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요렇게 좀 갑자기 TP가 굉장히 높아지면 네. 주가가 밀리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시장이 전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빠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조심은 하자. 계속 저는 이런 기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규어님이 준비하신 저 이슈와 뉴스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할 종목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까지 낮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거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초 대비 상승률이 5위권이라고 해요.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 역사에서 2000년 넘어서는 두 번째로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5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조정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제가 요 자료를 따온 게 이제 KB증권 거인데 여기에선 이 3조 호황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금리 그리고 달러 약세 그리고 저유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땐 1986년도 이후에 거의 40년 만에 이런 상황이 놓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업종별 수익률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우리 방송 나와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가장 밑에 있어요. 제가 이게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코스닥의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은 많이 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못 가서 못 갔죠. 요게 이렇게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때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FOMC 회의에서의 그런 불협화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저는 제약바이오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 셀트리온이 어떻게 움직여주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알테오젠이나 ABL바이오나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이런 바이오테크 기업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 물량의 대다수는 CDMO와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그러니까 CDMO 쪽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쪽을 좀 보시는 것도 이게 너무 느리게 움직여가지고 저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연말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 대형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장 뭐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뭐 10년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MSCI 선진국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뭐 신흥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땐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좀 드려보고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금리 인하. 요거 이제 지지난주부터 계속 우리가 관심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내일 새벽에 금리 인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였죠. 양도세 대주주 기준 요것도 일단 확정이 됐어요. 근데 요 앞에 두 가지 내용은 우리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명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찾고 찾아보니까 요게 좀 있더라고요.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한 캐펙스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좀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소버린 AI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부분들 자체가 지금 반영이 안 됐다가 지금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AI 쪽에 대한 이제 트렌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많이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금리 인하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그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 자체가 저평가 밸류에서 좀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이제 이 AI 트렌드 자체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3분기와 4분기 예상되는 영업 이익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탄력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이걸 한번 말씀드렸어요. ADR이 이번 주 중반쯤이 되면 100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요 ADR이 120 정도가 되면 상승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과매수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월요일만 하더라도 요게 100 정도였고 이게 한 90 정도였는데 이게 관성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서 상방으로 더 튄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금 눌려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 오늘은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이제 강세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오늘은 카지노나 엔터나 게임 쪽이 굉장히 좋았고요. 유가 관련되어 있는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 장 초반에 변동성 나왔고 오랜만에 2차 전지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세 업종에서는 원전, 증권, 반도체, 전력기기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애들. 그죠?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강세 업종에 있던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선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뭐 시진핑 방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카지노 관련주들이 실적이 엄청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이 된 것 같고 왕이 외교부장이 온다고. 네, 그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분이 지금 가 있을 겁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그죠. 오늘 갔어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오늘 자금이 장 초반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았고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노머스라는 기업에 대한 레포트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노머스 전문가분 여기 계세요. 노머스 좋죠. 네. 네. 노머스. 꾸준히 가긴 할 겁니다. 아. 이제 에너지 조금 안 것 같아요. 목표 주가 썼네. 아, 저 레포트는 안 읽었습니다. 제가 볼게요. 목표 주가 썼으면 의미가 있고 안 노머스? 썼으면 아직 덜 가는 거고. 노머스 왜 안 나오지?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아직. 노머스. 노머스가 그 업종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비싸진 있어요. 아 목표가는 안 안 썼죠. 나왔네요. 네. 예. 자신이 없는 거야. 이건 근데 워낙 이게 지금 3,500억 조금 작아가지고 용기 있는 나 이거 봐도 보이스 이 비하인드 BM을 모르겠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노머스 같은 경우는 그 공연 통해 가지고 버는 수익이 많대요. 공연. 공연 기획해지고 네. 수수료 받고 뭐 그런 그래서 거 공연이 같은데.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다라는 명분인데 제가 이거는 오늘 뭐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오늘 제가 시장에서 특징적인 게 뭔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카지노가 좋았다, 엔터가 좋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명분으로 좋았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런 내용도 좀 있었어요. 미국에서 뭐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급등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카지노나 엔터나 게임이나 중국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했었던 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이 디즈니가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네, 2% 화면 한번 정도?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2% 정도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요 내용을 제가 좀 보면서 여러 가지 레포트들을 좀 뒤져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캐대언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좀 많이 받아갔지만 결국엔 이게 K컬처 쪽에 대한 산업 자체가 확장이 그럼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콜라보도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방한 외국인 연령대별 추이를 보시면 20대 이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가족 단위로도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11세부터 20세가 엄청 많이 늘었네. 네, 그것도 엄청 많이 늘었고 뭐 이제 한류 컨텐츠에 대해서 접하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뭐 왕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시장에 붙은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이제 캐파 확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전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사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라오다가 밀림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실적 기반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 저거 엔터랑 저런 거 관광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대통령이 저는 이 구성 자체는 되게 잘 짰다고 생각하는 게 저런 데 있어서 그 필드에 있는 기업가 사람들을 계속 지금 정부 쪽에 넣고 있거든요. 예를 그죠. 들어서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의 박진영 씨, 네. 그죠. 혹은 뭐 네이버, 놀유니버스 뭐 이런 거 하는
네이버 CEO 같은 분들 문체부 장관으로 넣어놨고 네. 저런 식으로 해서 뭐 그리스나 태국 이런 데는 관광에 대한 그 저기 돈이 수입이 이 GDP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걔네들은 놀러 와서 그냥 돈 내고 먹고 가면 땡인데 우리나라는 들어왔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고부가 가치로. 예를 들면 성형 뷰티, 필러 맞고, 그 다음에 뭐 피부과 하고, 콘서트 한번 보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돈 쓸 수 있는 여기 들어와서 쪽쪽 빨아먹는다고 하면 안 되지. 예, 돈을 쓸 수 있는 그 고부가 가치의 밸류 체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게 해야지 이게 관광을 한번 왔을 때 쫙 돈을 많이 쓰고 가는데 그거를 잘 지금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회는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뭐 특정 인물은 말씀드려도 상관없겠죠. 얼마 전에 우연찮게 그 문화체육부 장관 이름은 장관. 기억은 정확히 최모 분 계신데 그분도 업계 계시던 분 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강원도 가가지고 강원도 거기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청회는 아니고 이렇게 막 주고받고 질문하는데 강원도가 그 이제 관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강원도 인근 적잖아요. 하지만 오는 사람들이 창출하는 그 포텐셜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62명이 오면은 그게 한 명의 인구를 추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 이게 짧으니까. 근데 그 짧은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너무 그럼요. 잘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이분 제대로 뽑았다라는 생각이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화체육부 장관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동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쌓이면은 뭔가 스며드는 게 다 다르겠지. 확실히 진짜 뭐 편견 없이 기업인들이 일을 잘해요. 그렇지. 진짜. 잘해. 국무회의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물론 정치인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만의 내공이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현장에 대한 짬밥이랑 이 각이랑 달라. 딱 그 트여 있는 센스가 달라요. 얘기를 한 시간 딱 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잘 쓰려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하고 엔터 쪽하고 맞아요. 잘 그래서 말씀해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시진핑 뭐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끝이 왜, 웃겨서 아니. 왜, 네, 네가 뭘 진행하세요. 한다고 이렇게 열려서 떠드냐. 나는 국민 아니 나는 유권자야. 아니, 가서 일해요 같이. 참,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예, 괜찮습니다. 네. 일단 뭐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컬처가 정말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요즘에 뭐 명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외국인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채팅창에도 좀 올라오는 것 같던데 뭐 리쥬란이라든지 이제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도 그 카드 결제를 보면은 엄청나게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전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랜만에 또 게임주들도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네. 뭐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요. 작은 기업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이건 저는 선순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순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AI 쪽에 엄청나게 꽂혀 있는데 AI가 또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가 게임 쪽이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뭐 카지노 그리고 게임 엔터 쪽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자금이 들어왔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좋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하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네. 오늘 오프닝 벨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넷마블이랑 NC소프트 주가 한 번만 봐주시면 네. 시장이 떨어질 때도 올라가고 올라갈 때도 올라간 게 정말 우리가 관심을 안 뒀던 넷마블이랑 NC예요. 맞아. 그래서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거든요. 저번에 NC소프트 리포트 끝내주게 나왔잖아 그런 거.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진짜 조용하게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뭐 지금 와가지고 관심을 가져보면 저한테 괜찮으나? 질문합니다. NC소프트. NC소프트. 각 일단은 잡았어. 그 넷마블도 우리가 뱀피를 열심히 홍보했잖아요. 뱀피를 그러니까 하지. 사실은 3% 덕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근데 저 되게 놀랐던 게 맨날 여기 뱀피를 있었잖아요. 집에 가서 봤는데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있지.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3% 이거 진짜 3% 덕분이고 예, 저희가 주가 우리 덕분이고, 매출 우리 덕분. 이게 국내 그 애플 앱스토어랑 저기 뭐야 구글 플레이스토어 둘 다 1등이야. 맞아. 뱀피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 있어. 어쨌든 고마워하시고 네. 그 넷마블 NC소프트 주가가 잘 가니까 맞아. 네, 그거 한번 코멘트 들어보자. NC소프트가 리포트 나왔을 때 이래도 우습게 보면 진짜 하수다. 그 리포트 기억나요? 기억나요. 지금도 뭐 제목이 하면은 기억나요. 하수다.
그게 있어. 키움증권에 나온 리포트가 있었어. 네. 다른 애널리스트와 다르게 40만 원이니까 엄청 맞아, 높게. 맞아. 그 제가 보면서 뭐냐면 요거 각도 올라가면은 이젠 달라진다. 각 잡았어요. 각 잡은 것 같아요. 엘스부터. 어이구. 아이고. 흥분했다. 흥분했습니다. 각 잡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논리적으로 묻지 말아요. 네.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요즘에 약간 그동안 안 움직였었던 종목군들도 많이 움직여요. 갑자기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오늘 뭐 세트랙 아이라든지 인텔리안테크 같은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좀 변동성이 나왔고 뭐 게임주도 약간 선순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사상 최고가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좀 멀어가지고 NC소프트랑 설레발이네. 그렇게 설레발이었잖아. 믿을 뻔했네. 나 이런 게 너무 서운해. 살짝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 그럼 내가 이거 이거 저거 뭐야 단건시 이거 먹고 뭐 둘이 먹다 하나 죽을 마시면 누가 하나 죽어야겠네. 뭐 안 죽었다고 뭐라 그러겠네. 느낌으로 가는 거지 형님들 너무하네. 근데 이거 나는 받쳐주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죄송합니다. 동료 아저씨밖에 없어.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 근데 게임주에 이거 물려 있는 분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이 그거 뭐 내가 정확히 샀어? 말씀드려야 돼. 아니 누가 뭐 칼 들고 협박했어? 엘스부터 각 잡았어. 그 예. 저기 그 김진구 씨인가 이진구 씨가 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키움증권의 그 애널리스트가 네. 곤조가 있거든 이 친구가 내가 알기로 저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데 네. 이분이 다른 애널리스트 다 있어요. 근데 리포트 쓴 거 보니까 느낌이 거래량 터지고 좀만 더 가면 갈 것 같은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각 잡았어. 각 잡았어. 그리고 내일 또 빠지면 또 퇴출이라고 했지. 상관없어. 어쨌든 각 잡은 것 같아. 기승전 퇴출이야. 누구나 퇴출돼야 돼. 알겠습니다. 나도 얘기할 거 많은데. 예, 정확하게는 52주 신고가 근처입니다. 네. 50이니까 1년 만에. 단기 신고가. 네. 단기 맞아요. 죄송합니다. 빡빡하시네. 이 여기 봐라. 재기원님한테는 왜 그런 안 좋은 댓글이 있냐고 안 해. 아까 나한테는 와 진짜 너무 무서워. 이게 또 호감도의 차이겠죠. 맞아. 예. 친하니까. 호감도. 좀 친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유니까요. 예, 좀 서운하니까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예, 아까 요거 보여드렸던. 예, 요거 꽃감. 뭡니까? 이게 뭐야? 사천 곶감. 곶감이구나. 곶간다 사천. 나 좋아하는데. 사천? 사천 코스피 사천 곶감. 곧 곧 간다고. 곧 코스피 간다. 4천 곧감. 그럼 메이센스하다. 오. 아까 알려주셨어요 시청자분들이. 단건시 청도 곶감을 들고 왔습니다. 와 색깔 너무 빛깔이 예쁜데요. 끝내준다. 곱다. 이게 고운 이유가 있어. 내 생각에는 저기 명준 씨 그 저기 민지 씨 그 저기 누구야? 그 퓨처 와이프 투비처럼 얘 고운 것 같아. 고와요. 곱지.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이렇게. 이게 고운 이유가 신세계 우리나라 최고의 신세계 백화점 납품 퀄리티랑 똑같다고 합니다. 네, C 없는 프리미엄 반건식인데요. 30일 동안 자연 숙성으로 당도가 엄청 높다고 하는데 지금 네. 드셨나요? 엄청 맛있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야, 야, 그때 피디핑 나르는. 오늘 히트네. 아 진짜? 아니 라면도 줬었는데 저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뭐야? 그러니까 조리해서는 주지 마요. 조리한 건 다 맛없네. 제철이지, 제철. 예, 맛있네요. 너무 웃긴다. 찐 맛편이었다. 민준이 건 한번 해주세요. 맛편. 나는 안 먹을 거예요. 왜요? 집에 가서 와이프 줄 거예요. 아. 우리 와이프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사랑꾼이다. 제 것도 들고 가세요 그럼. 아 그래요? 하나씩 나눠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두 개 캐리해야지. 아니 네. 이게 반건시라 가지고 너무 달지도 않고 달달하게 뭐라 그러지? 맛있게 단, 건강하게 단. 아름다운 단맛. 아름다운 오. 단맛. 표현 끝내준다. 그 정도를 지키는 계단식 상승 단맛이. 맞아. 너무 달면 퇴출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만해. 당하는 삼성전기 같은 단맛. 삼성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기분 좋은 단맛이 쫙 네. 올라오는 네. 삼성전기 청도꽃감 네. 얼마입니까? 가격이 16개입 한 박스에 39,800원에 가져가실 수 16개. 있고요. 이게 1.4kg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16개입 두 박스를 사시면 조금 더 싸게 67,8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요거 추석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포장지도 요거 포장지 아니요 보자기. 보자기 선물 아, 보자기. 그래? 그거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네. 그래서 선물하시기도 너무 좋고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반건시로 청도 꽃감, 프리미엄 꽃감이에요. 신세계 납품되는 거. 자, 그리고 꽃감을 안 사실 분들은 오늘 삼성전자 하락에 좀 책임감을 느끼시고 요거는 필수적으로 예,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재고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이거. 싸게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뭐 내가 덤탱이 쉬워? 싸게 드리는데. 맞아. 갤럭시 Z 플립 6 풀박스로 네. 최초로 69만 8천 원. 요거는 사용한 게 아니라 매장에서 이게 전시돼 있던 거. 요것만 깐 거예요. 이거 네. 포장만 깐 거.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2년 동안 AS. 2년? 무상으로 기네. AS. 그냥 드려요. 예. 미사용 단순 개봉 정품 박스 풀 패키지입니다. 그냥 알뜰폰이나 뭐 통신 3사 요금제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냥 쓰시면 돼요. 69만 8천 원. 오, 진짜 싼데요? 원래 한 1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이거 봐봐. 우리가 짬통이야 이렇게 짬타이거야 이렇게 말씀 강매야 이게 아니라 재고는 떨어야 되는데 좋은 제품이 있잖아. 재고 중에서도. 네네네. 사장님이 아울렛은 그럼 괜히 존재해? 좋은 제품인데 싸게 파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싸게 Z 플립을 풀박스로 와. 삼성전자 무상 AS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기회. 지금 뭐 딴 데 가서 팔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신길역 가가지고 팔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신길역 이제 안 가거든. 우리 가족이니까 제가 여기서 네. 먼저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운하지. 예. 자, 이렇게 Z 플립 6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요거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민트 말대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광고 끝. 자 가시죠. 다음 거 아까 뭐였죠? 뭐가 있었는데? 일단 저는 2차 전지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이전에 제가 오늘 유가 상승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유가는 일단 너무 테마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 배터리 한번 볼게요. 2차 전지.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있는 게 CATL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이 2023년도 점유율에서 4년도 점유율로 넘어올 때 조금 빠졌어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우리 SK온이랑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가 요거 챗 GPT한테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세계 기업의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럽 쪽에선 전기차 판매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한국이 2020년도에 뭐 34.8%에서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죠.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점유율이 줄어든 게 굉장히 저는 불편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에 15조 정도의 규모가 추정이 되는 뭐 수주를 따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줄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벤츠와의 배터리 공급 계약 같은 경우는 전 상징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실적도 이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LNF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뭐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본다면 PNT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2차 전지도 좀 준비를 해봤고요. LNF가 오늘 9% 오르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삼성증권에서 리포트 나왔고 미래에셋에서도 나왔습니다.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목표가 제시했는데 3분기에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 예, 오늘이 77,300원인데 네. 요 목표가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했고 미래에셋에서도 하반기에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2차 전지 코멘트는 끝났나요? 네, 오늘 살짝 뭐 들어보게. 특징적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2차 전지 김장현 저번에 목사님. LNF가 한번 크게 한번 갔었죠. 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네. 여기 툭 빠졌잖아요. 그 무슨 자금 조달한다 그래서 뭐 그 시대에 빠진 거거든요. 돈 부족하고 부채비가 엄청 많다. 기억나시죠? 맞아요. 예. 근데 그때가 찬스였어요. 사실은. 이게 3분기 흑자 전환은 예상이 안 된 게 아닌데 오늘 나온 리포트 보니까 예상보다 더 좋아요. 예상보다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요. 오늘 올라왔으니까 내일 또 빠지셨으니까 퇴출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신경 쓰이니까 이거 농담이고 제가 말씀드릴 때 어마어마하네 진짜. 말씀드릴 때 예. 두 가지 종목만 하면은 좀 길게 보면은 그 2차 전지도 이제는 트레이딩 업이라고 제가 한 몇 개월 한 2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LG엔소는 80조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트레이딩 업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에코프로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억눌렸고 가장 위크니스 단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부채가 많다는 LNF였어요. 근데 테슬라라든지 얘네가 흑자 전환만 되면은 또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만약 잡히면은 오늘 거래량 많이 터진 것 같은데 많이 터졌죠. 이거는 각 잡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올라갈 것 같아요. 오. 이제 앞으로는 뭐 퇴출 나오는데 막 얘기하지 뭐. 각 잡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NC소프트, LNF 오늘 괜찮고요. 제가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릴 현대백화점도 각 잡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보인다. 여기까지. 그럼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보다는 이런 애들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1만 원 부르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11만 원 부르고 따라가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 사실 둘 다 논리가 있어. 반도체를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가 논리가 먹히니까 그런 거고 네. 2차 전지는 곧 이 위치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먹을 모 가치가 크다는 데에 중점을 좀 맞아.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둘 다 논리는 있다 각자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케이 2차 전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요? 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매도로 친다면 과연 얼마나 수익이 날까? 오. 저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2차 전지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정도면 그래도 한 번 정도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가 매번 이제 시장에서 맨날 오늘은 강세 섹터가 여기입니다, 약세 섹터가 여기입니다라고 말씀만 드렸다가 오늘은 그냥 좀 관련 없이 오늘 노을이라는 기업이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노을이란 기업이 작은 기업인데 의료 AI 쪽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약바이오에서 어떻게 보면 그 투자 아이디어 자체를 좀 파생을 시키면 확장을 시키면 의료 AI 같은 경우도 저는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AI 쪽에 많이 붙고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 AI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1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 40%가 넘어가는 섹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 의료 AI 쪽 물론 엄청나게 실적이 좋고 우리가 가치주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돼서 이제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 최근에 좀 자금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노을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실제로 이제 의료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의료인들도 많고 그리고 이 의료 AI 쪽 같은 경우가 실제로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요. 제가 예전에 앵커님이랑 모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폐지된 방송? 예, 네.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의료 AI가 정말 정확도가 높은데 의사들이 그걸 잘 안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이 된다라고 하면 전 의료 AI 쪽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전 우리 시장이 약간 대형주들이 주춤하면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 AI 쪽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로봇주들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로봇 중에서도 이제 이 수술용 로봇 우리나라에서는 고영이라는 기업과 큐렉소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선순환이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랑 일본으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어떤 외과 의사가 수술을 되게 잘하는 의사야. 그러면 컴퓨터 원격 조종하듯이 일본에는 수술 기계가 있어. 환자가 있고. 우와. 그러면 독일의 그 수술실 컴퓨터에서 맞아요. 그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해. 그럼 일본 기계가 거 하는 기계가 거야? 움직이는 거야. 우와. 그래서 이렇게 원격으로 수술을 하고 뭐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고. 참 좋은 세상이지. 예. 와. 그러니까 핀란드에 있는 실제 산타클로스가 여기 있는 저기 민준 씨 방에다 네. 이렇게 하면은 그쵸. 바로 이렇게 디스커션하고 그러니까. 촉감 주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지. 우와. 진짜
대단. AI가 관련되면 뭐든지 가능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노을은 뭐 딴지 거는 건 아니지만 그죠. 조금 재물을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예. 와. 우와 이거는 와 대단한데. 노을은 좀 네. 제가 빼고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사실 의료 AI 쪽이 대부분 다 그래요. 네. 대부분 아니, 다 재무가 그렇고 올해 뭐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되는 기업이 뭐 뷰노나 루닛 정도가 있는데 전부 다 기업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익이 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장기 투자도 있고 가치 투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성향상은 잘 맞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굵직한 섹터들이 어느 정도 쉬어갈 때는 작은 쪽에서 선순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치료제를 만들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료 AI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치료 이전에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 캐파 자체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좀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부담이 되면 해외 기업들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짚기 전에 요것만 오늘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카이가 유일하게 15%쫙 쐈으니까 네. 이게 뭐 저기 뭐예요? 미국에서 훈련기로 네. 카이 거를 도입할 수도 있다. 맞아요. 미국 한국 전투기를 탈 수도 있다. 뭐 아직은 기대감이지만 미국 해군의 고등 훈련기 사업에서 카이와 로키드 마틴 팀의 수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로키드 마틴이랑 카이가 팀을 먹었는데 네. 강력한 경쟁자인 보잉이 개발하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알려져서 한국 전투기의 미국 군대 도입이 성사되면 이는 사상 첫 사례다. 요거 때문에 오늘 15% 올라갔습니다. 코멘트 정말 짧게만 한마디만 들어보자면. 입찰 제안서를 12월 달에 낸다고 하고 결정되는 건 아마 1년 정도 지나서 27년에 본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데 그래도 보잉이 조금 쉽지 않다니까 그 근거로 인해서 오늘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목표 주가에 한껏 다가갔긴 해죠. 예.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면은 조금 더 의미 있게 갈 수 있을 거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약간 반락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한 섹터 짧게만 한번 치고 가 볼까요? 네, 뭐 하락한 섹터, 원전, 증권, 반도체, 전력기기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약세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내용을 준비하진 않았고 코멘트만. 조정이 좀 나올 만한 상황에서 조정이 나왔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요렇게 좀 약간 불안정한 큰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는 저는 보수적일 필요는 있다.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종가 매수를 기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건 좀 확실하게 우리 시장이 올해 연말까지 3,5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FOMC 회의 내일 새벽이죠. 한 3시쯤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보고서 이제 다시 한번 포트를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규님은 지금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저 지금 써놓은 섹터 중에서 한 10% 정도 떨어지면은 제일 먼저 살만한 섹터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쟤네 순위 중에서? 방금 약세 섹터에서 네네네. 반도체, 증권, 전력설비, 원전. 저는 여기에선 전력기기 전력기기 1등. 네, 1등. 10% 떨어지면 먼저 산다. 네. 그리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증권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조정 받으면 내년 초까지도 조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전 전력기기 그다음 반도체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김장열 본부장님은요? 똑같습니다. 전력기 반도체 원래 반도체가 더 가는 건데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0% 빠진다고 10%까지 빠지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10% 빠진다면 이유가 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전력 반도체 전력 기기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빠진다면 그냥 주워 담을 수 있고. 전력기기 오늘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안 빠지니까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슬슬 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재기호 본부장님부터 오늘의 한마디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요거 준비를 딱 했는데 네. 이게 뭘 말하려고 제가 이걸 준비했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탑2가 위로 당긴 시장, 오늘은 조정받았다. 요건데 결국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의 상승분의 70% 이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차는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매수를 안 하면 소외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끌어당겼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가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좀 늦었어요. 좀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쫓아 들어가진 마시고 이제 후발주자들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았다. 지금은 이제 내일도 그렇고요. 조정 받으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문들이 꽤 많으시네요. 네. 일단 첫 번째 쟤네들 누구냐 두 명. 두 번째는 이거 끌어당기고 있는 거냐 올리고 있는 거냐 뭐냐. 이게 AI GPT 한계야. 시켜가지고 GPT 한 개. 뭐를 표현하려고 하신 겁니까? 시진핑이랑 제이디 벤스요? 아니요, 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올린 거예요 위로 올린 건데 네. 밧줄은 내리고 있나? 저게 밧줄이 아닌가 봐요 저게. 플라스틱 이런 여러분 거. 네. 느낌으로 알아들으세요. 뭘 이렇게 정밀하게. 예.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오늘 하면 대신에 아까 그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다시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가는 거예요. 거래량 터지면서 그게 제가 그 전에 갔던 뷰가 뭐가 됐든 간에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바꾸려면 안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NC 소프트는 어느 순간에 가면은 간다 그랬잖아요. 이건 작 잡았고요. LNF도 각 잡았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한국항공유지잖아요. 카이. 거래량 됐기 때문에 갔는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높이면 제가 따라갈 것이고 안 따라가는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올라간 상태에서는 따라가지 않겠어요. 저 같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요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심플합니다. 소비자 심리가 높아지면은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 패턴이 일본에서 있었는데 한국도 지금 2차 민생 쿠폰 앞두고서 이런 조짐이 확연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보실까요? 소비 심리가 매일 파란 검은 겁니다. 판매가 밑에 있죠.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여기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주목되는데 외국인하고 관련됩니다. 네. 외국인 현대백화점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작죠. 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5%밖에 안 되는 게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늘어나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포트가 나온 게 9월 15일 날 나왔거든요. 오늘 며칠이에요? 17일. 어저께 바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아침인가 어저께인가 또 리포트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다른 증권사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는데 백화점도 5, 6%가 중장기로 올라가면은 업텐션이 된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현대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각을 잡으려고 확신은 못하지만 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소비재. 김장현 본부장님이 또 현백이나 소비재, 유통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또 하루 쉬어갔습니다. 근데 네. 이제 내일 또 FOMC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하는지는 9시에 오프닝 벨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비 조심하시고요. 예. 자, 그리고 뭐였지? 뭐 할 말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계세요. 예, 저희는 내일 올게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